네,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도 논술에 관한 조언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논술 준비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실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논술을 하기로는 마음 먹었는데 여름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라고 학원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나 아직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수학 실력을 키운 다음에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유라면 그냥 저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원으로 그렇게 문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여름이 돼서 전화를 주시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다른 학원에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상 여름이 되면요, 여름에는 그동안 못했던 탐구를 시작해야 돼요. 수학을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수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또 다른 이유가 생기면서 논술이 후순위로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저러다 보면 결국 논술 원서를 쓰는 9월에도 논술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는 많아요. 자, 두 번째는 여름부터 진짜 시작한다고 해요. 여름방학은 보통 7월 20일쯤부터 시작되죠. 그렇다면 논술 공부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11월 14일 날 수능시험 전날까지 논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논술 강좌는 저희 대치수학의 바다에서는 10월 중순 정도 되면 일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종강을 합니다. 그럼 7월 20일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채 석 달이 되지 않아요. 논술은 보통 주 1회 3시간 수업을 하니까 석 달을 온전히 한다고 해도 12회 3시간짜리 수업 12회 정도를 하는 거고, 이 정도의 공부를 했을 때 학습량은 한 대학의 기출 분석을 온전히 다 못할 정도로 적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논술 석 달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지금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수능이 멀리 남아 있을 때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계속 논술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수능 전 석 달 전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한다는 건 조금 앞뒤와 순서가 맞지 않아요. 지금부터 공부를 하다가 수능에 최대한 가까워지면 한 달 정도는 마지막으로 수능 준비를 빡세게 하고, 그리고 수능이 끝난 날 저녁부터는 이제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논술에 올인을 한다. 이게 절차상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논술 혼자 그냥 공부해도 되나요? 기출 보면서 공부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 많은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논술학원에 전화해서 논술을 혼자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저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이 논술을 혼자 준비했을 때 학원 다니는 것보다 나은 점은 비용이 안 든다는 점이죠. 근데 그 이외에 혼자 공부해서 좋은 점은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혼자 공부했는데 합격했다? 이건 해피엔딩이고, 그런데 반대로 혼자 공부해서 실패했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겠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누군가한테 배우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여러분이 대학을 가려는 목표도 좋은 교수님과 명망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배울 게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혼자 공부 시의 문제점은요,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하고 말씀드린 건데요, 혼자 공부를 하면 꾸준히 진도가 나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해보겠다고 막상 책을 폈어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수능처럼 쓱싹쓱싹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책 덮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시기도 늦어지고 안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논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납니다. 재수학원에서도요, 논술 수업 안 듣고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제가 한 달 정도 후에 너 논술 공부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냥 손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논술이 어렵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논술 문제가 어려우니까 해설지를 옆에 아예 펴놓고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과 논술 공부를 조금 혼돈하는 경우인데요, 논술은 어떤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에게 글로서 설명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고,
그나마도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점점 공부를 안 하게 마련이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수능의 객관식 문제랑 비슷하게 오해해서 어찌저찌 답만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푼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첨삭을 한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거 말고 인강으로 해도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논술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첨삭입니다. 근데 인강으로 첨삭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멀리서 원격으로 공부를 하면서 첨삭을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근데 인강으로 어떤 강의를 듣고 수능처럼 개념을 막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런 것까지는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공부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논술같이 어려운 공부는 선생님이 옆에서 살살 달래가면서 용기도 북돋아 주면서 리드를 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리드의 결과물로 첨삭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표현력, 틀린 표현력 이런 것들을 정정해주면서 여러분이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실력 있는 선생님이 같이 함께 공부할 때만 가장 발전을 잘 한답니다. 요즘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 같은 걸로 공부하는 게 익숙하긴 한데요. 공부를 배우고 익히는 건요,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이 딱 가르쳐주고 부릅뜨고 보고 지도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실력이 쑥쑥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지방인데 대치동까지 가야 하나요?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시와 함께 논술을 고려한 학생이라면 서울까지 오는 거는 조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술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는 그런 학생이라면, 그리고 집이 KTX 라인에 있어서 오기가 편리하다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문제점은 확통기하죠. 근데 확통기하는 모든 대학이 확통기하가 출제 범위인 건 아니고, 건국, 동국, 홍익 이상의 대학만 확통과 기하를 출제 범위로 하고, 그 중에 또 일부 대학은 출제 범위로만 하지만 출제를 안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강대는 기하를 거의 출제하지 않고요. 성균관대는 수학 원투만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위권 대학의 논술을 두드릴 자격이 되신다면 확통기하를 하긴 해야 하는데,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나 기하는 한 9시간 정도 연속으로 배우면 초보자도 개념을 다 익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몇 달 동안 정시 공부의 시간을 쪼개서 확통과 기하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수학에 대한 감각이 좋고 2등급 이상의 좋은 수학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짧게 공부해도 되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 공부하는데 적당한 커리큘럼은요, 여러분이 어떤 학원으로 다니기로 했다면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하시면 되겠고, 시기별로 논술 학습에 관한 설명을 드리자면 4, 5, 6, 7월 정도는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의 논술의 개념을 수능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고, 저희 학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위권 대학은 확통 기하의 개념 학습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좋겠고, 이렇게 4월부터 7월까지 공부를 하고요. 7월 후반부터 8월 정도는 지원 대학의 수준에 맞게 기출문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원할지에 대한 감이 오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달은 논술 지원 상담을 실제로 하고, 또 논술 지원 상담의 전후로 수능 전 논술 파이널 강좌가 학원에서 열립니다.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성신여대가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런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은 보러 갔다 오시고, 또 나머지 학생은 수능 직후에 진짜 수능 다다음 날 시험을 봐서 수능 후에는 논술 준비할 시간이 없는 대학들이 건국, 서강, 성균, 경희, 동국, 당국 이런 대학들이에요. 이런 대학들은 10월 달에도 공부를 쭉 해 가다가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마지막 수능의 총정리를 위해서 논술 강좌는 일반적으로는 멈춥니다. 근데 9월이나 이때부터 논술을 시작한 학생이라면 이때 멈추기는 너무 빠르겠죠? 여러분의 특수한 개인적인 상황과 함께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11월 달에는 11월 14일 날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마치죠. 15일 날은 다음 날인 서강, 건국, 동국, 성균, 과기대 등의 논술 파이널이 있고, 16일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 시험 보는 성균, 경희, 동국, 과기대 등의 시험이 있고, 그 이후에 17일부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대학별 파이널 논술 강좌가 이루어지면서 논술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논술 공부할 때 어떤 자료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2024학년도, 3학년도, 2학년도까지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대학의 기출문제나 매년 중간 정도에 발표하는 모의논술 문제까지 한꺼번에 공부하면 이 양도 꽤 많은 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 논술 안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경쟁대학, 유사대학의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되는데, 요거는요 제가 5월 한 중하순 정도에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과 연결되는 기출문제가 있고 유사한 대학이고 같이 공부하면 좋은지를 제가 한번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본 후에 정리 말씀을 드릴 기회가 5월 중하순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교과서의 개념을 정독하고요. 여기까지 다 완성하고 나면 충분한 실력이 된 걸 거예요. 주의할 사항은 2022학년도 이전 거는 풀어볼 필요가 거의 없고요. 대학의 출제 유형이 크게 변한 시기 이전 거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는 재작년까지는 과탐을 받다가 작년 시험부터 과탐이 폐지됐죠. 그러면 재작년 거 볼 때는 과탐이 빠졌으니까 시험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본다던가, 출제 범위가 달라진 것도 있을 테니까 대학별로 그런 건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는 실력별로 반편성을 합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입학 시에 논술 테스트를 봐서 실력에 맞는 반에 안내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논술에 관한 조언을 제가 드렸습니다. 학원으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저에게 물으셨다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상담이 끝난 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믿어야겠다,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입시 이외에도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자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논술 조언은 이거로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